방정식의 활용이랑 부등식의 활용이 있어. 방정식의 활용이랑 부등식의 활용이랑 다 했던 거야, 앞에서. 우리가 함수를 미분해서 극값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있지. 그게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알겠지? 네. 옛날에 어떤 애가 쌤 그럼 방정식의 활용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책의 인쇄가 잘못된 것 같다며. 그지? 방정식의 활용이 아니고 미분을 방정식에 활용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활용인 거지. 미분에. 그러니까 방정식의 활용인 거야.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미분을 배웠던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 알겠지? 다음 첫 번째. 유형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y는 fx라는 함수랑 얘는 y는 0이지? 두 함수 만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y는 0이라는 거는 x축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냐를 물어보는 게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고. 이해가 되지? 두 번째는 fx는 gx.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fx하고 y는 gx의 교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겠지? 그치?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gx를 넘기면 어떤 식이 돼? fx-gx가 0의 방정식을 푸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래서 fx에서 gx를 뺀 거를 새롭게 우리가 hx라고 하면 이 hx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지?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오늘 뭐 할 거냐면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걸 할 건데 푸는 방법이 물론 두 개가 있어. 봐봐. 오늘 할 거 중에 여기 좀 중요해요. 자,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근의 개수를.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서 하면 돼. 이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fx가 3차 함수인데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지? 그렇게 풀어도 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다는 얘기야. 봐봐.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란 얘기는 요 3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3개란 얘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3차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3개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3개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어.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면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 교점이 3개고 극대랑 극소랑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을 했을 때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해가 돼? 3차 방정식의 근이 2개가 나오려면은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기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생기든지 그래야 이 3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2개가 생길 수가 있어. 이 얘기는 뭐야? 극값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누가 0인지는 모르니까 극대 곱하기 극소를 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3차 방정식의 근이 2개란 얘기야. 3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란 얘기는 3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1개여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든가 아니면은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기든가 그래야 x축과의 교점은 하나만 생기겠지. 그러면은 극대랑 극소가 부호가 똑같아. 둘 다 양수든가 둘 다 음수든가.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3차 방정식의 근이
한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판별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살짝 3차 방정식의 판별식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의 개수만 물어봤을 때는 이해가 돼? 근데 만약에 3차 방정식의 근 중에 뭐 2개는 양수고 2개는 하나는 음수다. 이러면 그래프를 그려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단순하게 그냥 근의 개수만 물어봤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할지 아니면 극대극소 곱한 거에 부호로 할지 빠르게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지? 이게 방정식에서의 미분의 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야?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안 어려워. 이거는 앞에서 다 한 거야. 우리 처음에 증가함수부터 내가 그래프까지 한다느냐고 했었지, 그지? 그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뭐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 되는 거겠지? 그치? 오늘 모의고사 봐갖고 다들 피곤한가 보네? 응? 피곤해? 뭐 등급법 보니까 뭐 69가 뭐 2등급인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등급, 그지? 맞나? 문제 보니까 1번부터 한 15번까지는 쉽더만. 뭐 내가 모의고사를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 모의고사 대비는 의미가 없어. 시험 대비가 더 중요해. 알겠지? 내용부터 다 설명하고 문제 풀게요. 자,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뭐냐면 책 같이 볼까? 122페이지. 자,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뭡니다.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건 전법에 대해 얘기하는 거니까 항상 fx는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f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구해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큰 거를 증명하면 맨날 얘는 0보다 큰 거지. 우리 함수의 최소 구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 주어진 범위의 양끝값과 그 범위 안에 있는 극값들을 비교해서 제일 작은 게 최소고 제일 작은 게 최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fx가 맨날 0보다 크대. 그럼 f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인 최소값을 구해서 그게 0보다 큰 걸 보인다면 fx는 0보다 맨날 크겠지. 반대로 fx가 맨날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fx에 뭘 구하면 되겠어? 이 fx의 최대값을 구해서 그게 0보다 작음을 증명하면 끝나지. 이해가 돼? 쉽지? 그럼 두 번째 여기다가 뭐가 추가되냐면 모든 실수가 아니고 어떠한 범위가 주어져. 뭐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만 fx가 0보다 크면 되고 이 범위 안에서만 fx가 0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 범위 안에서의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큼을 증명하면 되고 얘는 이 범위 안에서의 얘의 최대값이 0보다 작음을 증명하면 되겠지. 쉽지? 그러니까 결국 방정식의 활용은 그 값을 이용한 그래프를 그리면 해결이 되는 거고, 그치? 부등식의 활용은 최대 최소값 갖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래. 그러니까 방정식의 활용은 극대극소 갖고 노는 거고 부등식의 활용은 최대 최소 갖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공통적인 특징은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미분을 해서 그 값의 위치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수투의 활용은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분해서 그 값 빨리 찾아서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좋겠지. 알겠지? 네. 알겠어? 알겠어? 다음 시간에 숫자가 또 있어. 뭐야? 너네 오늘 모의고사 본 거 있지? 등급 다 채점하셔서 등급 나왔단 말 아까 등급 써서 금요일날 제출하십시오. 알겠지?
강제적으로 하게 하지 마라. 자발적으로 준 거야 나한테. 알겠어? 별로 안 중요하지만 너네가 어느 정도 했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답은 다야. 네? 봐도 돼. 알겠어? 이렇게요. 책 찢어갖고 붓 찢어갖고 적지 말고 이쁘게 편지지에다가 다 적어갖고 와. 알겠어? 뭐 할 말 있으면 편지도 좀 쓰고. 알겠어? 네. 그만. 내 뭐에 오라고? 그 다 들었네. 어떻게 다 들었지? 자, 개념 설명 다 했다. 문제 푼다. 쉬워 여기 얘들아. 다 끄덕끄덕 할 것이요. 자, 잘 듣고. 아니, 하고 해. 자, 119페이지 문제 풀게요. 쉽다. 그래프 그렸으면 다 할 수 있어. 자, 표시 1번 보면은 x3승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은 0. 자, 봐봐. 단순히 근의 개수만 물어봤지. 자, 두 가지로 풀 거야. 얘를 이제 fx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으로 풉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 값이 어딘지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하는 거고 3x제곱 마이너스 12가 0 되는 거 찾을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을 갖겠지? 그럼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고 2에서 극소를 갖겠지요? 그러면은 f-2를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1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17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F2 집어내면 마이너스 15 나온대요. 자, 그럼 그래프 그리겠지? 마이너스 2에서 17이라는 극대를 갖고, 2에서 마이너스 15라는 극소를 갖고,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1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쪽 1이고, 이게 fx의 그래프가 되겠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실금 몇 개? 3개. 이해가 됐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실근의 개수만 물어봤을 때는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값 2개 곱한 게 양수 음수. 그러니까 3개. 이해가 돼?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요 극값들의 곱의 부호를 활용하는 방법이겠지. 그럼 외우는 거 아니야. 생각 안 나면 한번 해봐. 실근 3개, 극대독수 부호 답네. 이렇게 보라고, 외우지 말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거가 실근이 뒤에서 할 게지만 요거의 실근이 2개를 갖게 하는 K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 실근이 2개 해야 되는데 2개. 이 봐봐.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자, 요 K를 넘겨요. K를 넘기면 x3승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이 K가 되는 방정식의 실근이 2개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얘는 이 함수랑 y는 k라는 함수가 교점이 2개인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3차 함수랑 교점이 2개인 상수 함수는 극값일 때밖에 없어. 극값일 때만 교점이 2개야. 나머지는 3개거나 하나거나. 그치? 그 얘기는 이 k는 뭐란 얘기야? 얘의 극값이란 얘기야. 이해가 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수술 잘 볼 수 있다고.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가 2개구나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3차 함수랑 상수 함수랑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구간은 극값일 때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k는 얘 극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k가 이거 2개가 되겠지. 그럼 더하면 답은 2일 거 아니야.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거를 푸는 게 아니고 얘를 넘겨서 이렇게 두 함수의 교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죠?
이런 게 시험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어렵게 하는 거지. 이번 더 어렵게. 자, 이거가 양수의 근이 2개. 양수의 근이 2개가 나오게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K를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요 3차 함수랑 요 Y는 K가 만나는 점이 양수 쪽에서 2개가 나오게 하는 K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치? 네. K가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 음수 쪽에서 2개랑 양수 쪽에서 하나 나오는데 그쪽이. 맞지? 그러니까 K랑 양수 쪽에서 근이 2개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래야 음수 쪽에서 하나 나오고 양수 쪽에서 2개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K가 어떻게 생겨야 돼?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5보다는 커야지. 그치? 요 사이를 구간으로 잡고 K를 그어야 양수 쪽에서의 근이 2개가 나오겠지. 내 말 이해가 돼? 네. 문제가 또 바뀌어갖고 이번에 양수가 아니요. 음수 쪽에서 근이 2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이게 맞는 거지? 양수에서 하나, 음수에서 2개. 그치? 그러니까 그때 K는 어떻게 돼? 17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야지. 그래야 음수 쪽에서 2개, 양수 쪽에 하나 나오는 거지. 이런 게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 근데 얘를 안 넘기면 얘 때문에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프를 완성시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넘겨서 이렇게 두 함수의 교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또 봐봐. 그래프 그리면 다 돼. 그치? 그래프 그리면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잖아. 이해되지? 모의고사 본 날은 웬만하면 수업을 안 해야겠어. 너무 고요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고3 것도 풀어봤는데 사실 오늘은 니네 모의고사는 별로 안 중요해. 고3 게 중요한 거지. 그치? 고3 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9월이 중요하긴 한데 올해 9월이 유독 왜 중요했냐면 올해 6월 모의고사 이후에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잖아. 올해 수능부터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그치? 배우지 않은 건 내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나서 첫 번째 모의고사였어. 그러니까 이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토대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했었어. 나오자마자 나도 프로는 봤어. 그래, 킬러 문항이 쉬워진 거는 맞아. 많이 쉬워졌더라. 옛날에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너네 시대, 너네에서 킬러 문항이면 뭐겠어? 뭐 객관식 제일 마지막 거, 주관 제일 마지막 거, 그 두 개 제일 어렵지? 그 킬러 문항을 하겠지, 그지? 그 킬러 문항이 조금 쉬워진 것도 맞고, 대신에 앞에 편의했던 난이도들이 조금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더 기본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진짜 EBS에서 연계가 많이 되긴 했더라. EBS 그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여기에 있는 문제에서 비슷한 게 좀 두세 개 있긴 하더라고 내가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고 나서 지금 고3들이 수능을 보는 거고 그 다음 세대가 니네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네도 앞에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올해 거밖에 없어. 바뀌고 나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니네도 그렇게 좋은 세대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도 내년에 EBS는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예측하는 거야. 그래서 올해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풀어보니까 확실히 좀 쉬워지기는 했어. 쉽게 나오긴 했어 또. 보통 9월이 쉬우면 수능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9월에 쉽게 내서 아이들의 자신감을 바짝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11월 실제 수능에서 짓밟는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우리는 그거랑은 상관없으니까 그지? 자 밑에 거 그래프 다 그릴 수 있겠지. 자 여기 보면 봐봐요. 거기 1- 뭐 2번 한번 해볼까?
1-1의 2번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는 0 방정식에 이거 사이값 정리는 헷갈리면 안 된다. 사이값 정리 뭐가 있어? 1부터 2까지 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1 넣고 2 넣은 게 부호가 다르면 근이 있는 거야 그 사이에. 그지? 그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방정식 근 찾는다고 이거 인수분해한다고 조립제법 하는 순간 죽어. 알겠어? 개수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지? 3차 방정식에 그냥 근의 개수만 물어봤을 때는 그 값 두 개 곱해서 부호 따지는 게 제일 빠르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하면 되니까 3x를 묶으면 x-2니까 0하고 2에서 그 값 같지? 네. 어디에서 극대고 어디에서 극수인지도 몰라도 돼. 그냥 그 값 두 개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5 나오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8이랑 5니까 13에다가 1 나오지? 두 개 곱하면 양수지? 양수는 어떤 식이라고 그랬어? 이런 식이라고 그랬지? 몇 개? 한 개. 이렇게 빨리 푸는 거라고. 그냥 근의 개수만 물어보면 그 값 두 개 빠르게 구해갖고 곱하면 되는 거야. 양수니까 극대 극소가 이렇게 같은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니까 한쪽 하나만 지나가겠지. 이해가 되지? 근데 이제 밑에 있는 4차는 4차부터는 이제 반드시 그래프 그려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걸로 그냥 공부하면 돼. 알겠지? 다만 그냥 근의 개수만 물어봤을 때는 3차에서는 이렇게 좀 빨리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뿐이야. 하지만 통상적인 풀이 방법은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4차는 그래프를 그려야만 되니까 x4승 3승 12x 플러스 3 이것도 기네. 자, 여기에 있어. 이거 미분을 해야겠지? 4x 3승 12x 제곱 4x 플러스 12 0 되는 거 찾을 거고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프라임이. 그럼 얘는 1 넣으면 0 되죠. 조립제법 할 거니까 이거는 자 1 넣으면 0 되니까 얘가 x-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럼 x-1에 x-3 x 플러스 1 그러면은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극값 갖는 거지. 그치? 빨리 할 수 있지? 그럼 제곱차원 계수가 양수인 4차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극소,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 같겠죠? 그래서 요거를 fx라고 했을 때 이게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그럼 f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3 집어넣은 거를 값을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 나오고 1 집어넣으면은 여기 10 나오고 3 집어넣은 것도 마이너스 6이 나오면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x축 이렇게 진행하겠지? 그치?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러니까 교점 몇 개 있는 거요? 4개 있겠지? 이게 x축이면 그치? 그래서 근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x축과의 교점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값 구해서 계산 실수하지 말고. 알겠지? 안 어렵다 이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뭐 아까 했던 건데 한 번 더 할까? 자, 필수에서 2번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a는 0에 실근의 개수.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x3승 마이너스 3x 제곱은 a 이렇게 나눠서 풀게요. a 넘겼어요. a를 넘기니까 요걸 fx라고 했을 때
y는 fx하고 y는 a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리자고 이걸. 그래서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0 되는 거 찾을 거고 3x에 x 마이너스 2니까 0하고 2에서 극값 받는 거고 제곱차함계수 양수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겠고 그래서 f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나? 자, 한번 그래프 그립니다. 자, 0일 때 0이라는 극대 갖고 2일 때 마이너스 4라는 극소 가지니까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fx의 그래프가 됐습니다. 이해됐지?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는 거야. 자, 요거일 때만 이제 교점이 두 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교점 몇 개? 한 개. 그치? 네. 이 Y는 A가 0보다 이렇게 크면 교점 한 개잖아, 그지? 네. 마이너스 4보다 작아도 교점이 하나고. 그 다음에 A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4면은 교점이 두 개지. A가 0일 때가 요거고 마이너스 4일 때가 요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가 이 fx의 극값일 때가 교점이 두 개 나온다고 해. 알겠어? 가끔 수능에 이런 게 나와. fx랑 y는 2랑 교점이 두 개다. 그러면 fx의 극값 중에 하나가 뭐란 얘기야? 2란 얘기지. 이해가 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제 요 사이일 때가 교점이 3개지? 네. 그러니까 a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 작으면 교점은 3개.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교점이 하나일 때 물어볼 수도 있고 두 개일 때 물어볼 수도 있고 세 개일 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넘겨서 풀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조금 꼬냐? 이걸 플러스로 줍니다, 애초에. 그럼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a가 되지. 그치? 이해가 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a하고 교점 개수 찾는 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귀찮지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이렇게 가야 되지? 그치? 그럼 답을 또 틀어가지고 a가 0보다 작거나 a가 4보다 크거나로 바꿔야 돼. 이럴 때가 하나야.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가 두 개잖아, 그지? 근데 a의 범위를 물어볼 테니까 당연히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가 두 개. 이렇게 니네 부호 실수하라고 이렇게 주기도 한다고. 마이너스 a로 생각하게끔. 알겠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조금 쏘기도 한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지 이것도. 지금까지 뭐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지금 하는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진짜 혼자 하는 것 같아. 이종아, 네. 힘들어? 아니. 너 제대로 안 바쁘다 모의고사. 네, 좀 잤어요. 되게 솔직하네. 좀 제가 제일 솔직한 거 아니냐? 자, 그다음에 이제 부호 할게, 부호. 자, 부호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지? 그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풀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겠지. 그치?
자,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이게 a 넘긴다 그냥. 네.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이제 교점 찾는 거야. 이게 방정식의 근인 거야. 해보자. 그냥 그래프 그 한꺼번에 할게요. 자, 요거를 이제 fx라고 하고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미분하겠고. 자, 6x 제곱 6x 마이너스 12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여기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극값 갖고 제곱차에서 양수이 3차니까 마이너스 1 극대 2에서 극소. 그래서 f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7 나오고 f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나와요. 자, 그래프 그래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7이라는 극대 갖고 2라는 마이너스 20 극수 갖고 0,0 지나갑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0,0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얘가 이제 fx의 그래프가 되겠지. 다 그랬다 이제. 자, 이제 1번 봐봐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하나의 양근이래. 자, 음수 쪽에서 두 개, 양수 쪽에서 하나.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요? 이렇게지. 음수 쪽에서 두 개, 양수 쪽에서 하나. 그치?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고 7보다 작으면 되겠지. 0일 때는 어떻게 돼? 음수, 양수, 0인 거 하나 가지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살짝 이거보다 올라가야 되나 그지? 그럼 7일 때는 근 자체가 두 개니까 살짝 작아야 되고. 자, 2번 봐봐 2번. 2번은 뭐래? 하나의 음수의 실근과 두 개의 양의 실근. 이거지 그럼? 두 번째는 하나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 그러니까 이때 A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0보다 작으면 되겠지. 쉽지? 이게 다요. 할만하지? 이게 방정식의 활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할 수 있죠 이거? 4차까지 뭐 굳이 안 그려도 되지? 할 수 있지? 오케이.